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문해설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그 보조개제 8쪽을 볼 차례인데요. 먼저 오늘은 이 책을 직접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게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 배부한 그 영어 보조교재죠. 이 보조교재를 왜 가지고 나왔냐면 보조교재 가격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보조교재의 가격은 한 부당 3,7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3,700원짜리 교재를 갖고 계신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단지 이 교재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교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전히 교재는 3,700원짜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이걸 내팽개쳐 둔다던가 이 교재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3,700원이 아니라 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단순히 어떤 3,700원이라는 가치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아주 크지도 않은 정말 짜잘한 그런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책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3,700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나 되는 그런 아주 가치 있는 책으로 남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나왔고요. 이제 곧 그 방송에서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 계약이 어느 정도 날짜가 정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 마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 만약에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 시간이 되면 이 책이 그냥 단순하게 3,700원이나 그 이하의 가치가 아니라 훨씬 더 커다란 가치를 지닌 그런 책을 가지고 교실에서 여러분과 제가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화면이 좀 이상한 게 떠 있죠. 재미있는 벼룩 이야기. 근데 이 재미있는 벼룩 이야기를 왜 가지고 나왔냐면 사실 좀 힘들잖아. 그래서 오늘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자습 이렇게 끝낼까도 생각을 해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생각해볼 만한 편하게 생각해볼 만한 그런 이야기들 좀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그림 벼룩이에요. 벼룩이 굉장히 무지하게 확대를 해놨는데 원래 벼룩의 몸 길이는 2에서 4mm 정도.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 바라봐야만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크기인데 얘가 갖고 있는 특징은 한 번에 뛰어오르는 높이가 최대 20cm 혹은 거리는 35cm나 된다. 다시 말해서 자기 몸 길이의 10배 그 이상을 뛰어오르거나 도약을 한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 벼룩을 가지고 했던 한 실험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실험 이야기예요. 지금 이 병이 보이죠? 이 병에 벼룩 한 마리를 잡아 넣었습니다. 이 병의 크기는 높이는 약 5cm 정도 돼요. 5cm 정도 돼요. 근데 이 벼룩이 아까 어느 정도를 뛰어오른다고 했죠? 그쵸? 자기 한 20cm 이상을 도약하는 그런 벼룩이기 때문에 답답할 거 아니야. 뚜껑을 닫아놓으면 답답하겠죠, 벼룩이. 벼룩은 어떤 행태를 보일까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이게 막 돌아다녀봐야 먹을 것도 없고 살기 위해서 뛰어나가야지 라고 하고 뛰어오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뛰어오르면서 굉장히 높이 뛸 수 있는 벼룩이니까 당연히 자기가 최대한 여기 나가야지 라고 하니까 최대한 힘을 줘서 뛰어오르니 그 힘이 과해서 이 닫혀있는 뚜껑에 머리를 부딪히는 거예요. 머리를 부딪히는 겁니다. 자, 그럼 벼룩은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어떤 행위를 하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 그림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다시 말해서 뚜껑에 부딪히기 바로 직전까지 벼룩도 학습을 한 거죠. 아, 이렇게 뛰니까 머리가 아프구나. 머리가 아파서 내가 머리가 깨질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뚜껑에 부딪히지 않을 만큼만 살기는 살아야겠고 또 살자고 뛰니 머리는 아프고 그러니 뚜껑에 부딪히지 않을 정도로만 뛰다가 결국에는 굶어 죽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험 이야기를 가져왔으니 여기서 그냥 이게 끝인가? 아니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우리 인간이 배워야 할 바는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뭘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 바가 있겠지만 일단 제 입장에서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틀을 깨자. 무슨 말이냐면 틀 속에 갇힌 벼룩 같은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과감하게 이 틀을 깨고 뛰쳐나온 인간으로서 좀 더 벼룩이 아닌 인간으로서 좀 더 인간으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할 것이냐. 중요한 건 틀을 깨야 된다는 것. 여러 가지 틀이 있죠. 규제, 내 마음속의 규제, 사회가 우리에게 속박하고 강제하는 여러 가지 규제들.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깨어나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자.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해봤더니 너무 힘들어. 아,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 길로 가자니 계속 가자니 너무 힘들어. 다리에 알도 베기고 올라가자니 힘들고 또 내려가자니 무릎도 아프고 너무 힘들어요. 그때 과연 벼룩처럼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인간이니까 단지 이렇게 틀 속에 갇힌 벼룩과 같은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다. 우리는 인간이니까 좀 더 아프고 힘들어도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이 길이 옳다라면 이쪽으로 가는 것이 옳고 이 길로 가는 것이 옳다라면 아무리 힘들고 지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한다라는 저는 그런 깨달음을 받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지고 나온 이야기입니다. 영어 시간에 이 얘기를 왜 하냐고요? 그냥 쉬자는 겁니다. 단순히 쉬자는 거예요. 왜?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고 딴 생처럼 하지 않던 게임으로 하루 종일 있는 건 괜찮았는데 하루 종일 수업을 듣는다? 그러다가 두 개 띄워놓고 3개 띄워놓고 듣다가 지금 막 전화도 받고 부랴부랴 다시 들어야 되니까 더 힘들고 그렇죠. 지금 이거 굉장히 다 힘든 거잖아요. 선생님들도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 직접 만나서 수업을 들어가고 하는 것보다 지금이 더 힘들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 힘들지만 언젠가는 겪어내야 될 거라면 과감하게 깨고 틀을 깨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제약 이건 안 되는데 이래서 안 되는데 저래서 안 되는데 하는 그 제약을 깨고 우리가 보다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을 같이 공유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이것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이 두 가지 물음도 역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어차피 한 시간을 영어 선생님들끼리 쉬게 해주자라고 한 이상 한 번 더 생각할 거리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뭐냐면 이 두 가지는 예를 들어서 What do you want to be? 라고 하는 건 직역하면 그거죠. 당신은 무엇이 되고 싶으십니까? 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What do you want to live for?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싶으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둘 다 꿈과 연관이 있는 질문이에요. 뒤집어서 질문이 아니라 답변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직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직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주변에. 그런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싶지만, 선생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험해 본 바가 적으니, 이거는 이렇더라, 저거는 저렇더라를 모든 걸 다 이야기해 줄 수 없고, 역시 마찬가지 부모님들도 똑같을 겁니다. 자기가 경험해 본 것은 극히 적음으로. 그런데 한 가지 자기 꿈을 찾아 나갈 때 두 가지 물음 중에 어떤 것을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바뀌어 보이고 자기가 찾아야 할 길이 무엇인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질문은 뭐가 되고 싶으세요? 다시 말해서 직업. 네가 찾고자 하는 직업이 뭐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렇다면 답을 찾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답을 찾을 때 직업. 판사라는 직업은 이렇다더라. 난 이래서 안 되네. 비행기 조종사, 파일럿이라고 하죠. 비행기 조종사, 비행사가 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난 지금 눈이 너무 나빠. 안 되네. 이렇게 찾다 보면 아마도 정말 모든 직업군이 각각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무엇을 찾아야 할지를 잘 알고 있어야만 제대로 된 자기 꿈을 찾을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 물음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이라면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싶으십니까? 라는 건 예를 들어 간단하게 말해서 저는 정말 주변 사람으로부터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착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질 수 있죠. 플러스에서 알파가 계속 꼬리에 물고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착한 사람이 되려면 그럼 뭘 해야 될까? 착한 사람이 되려면 착한 의사도 될 수 있고, 착한 소방관도 될 수 있고, 착한 배달원도 될 수 있고, 착한 비행기 조종사도, 착한 서비스맨이 될 수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바와 자기의 적성 혹은 희망, 소질 등을 잘 엮어보면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살다가 죽고 싶어요. 라고 하면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모습의 착한 직업을 찾으면 되고, 이런 모습의 착한 일들을 찾아가면 된다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저는 자꾸 다른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즐겁게 웃는 모습을 보니 너무 좋아요. 다시 말해 그걸 정리해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소방관도 할 수 있겠네. 그치, 의사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정의로운 판사나 정의로운 경찰관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거니까, 난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아버지가 식당을 올려주셨네. 그러면 이 식당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거니까 가격 바가지 안 씌우고, 이렇게 또 어려운 사람 오면 공짜로 음식도 대접하고, 이렇게 살면 되겠다. 다양한 모습의 삶을 꿈꿔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도대체 나는 뭘 해먹고 살아야 될까, 뭐가 돼야 될까를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영어가 딱 두 문장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이렇게 여유롭게 보내는 건 지금쯤은 여러분도 지쳤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잠깐 생각할 거리를 가지고 한 시간을 쉬게 해줘야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오프라인에서는 정말 여러분하고 많은 교류와 접촉, 그 다음에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싶고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도 많았는데, 온라인에서는 기대적으로 요거 들어라 저거 들어라 밖에 할 수 없으니 이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에 지친 머리, 마음 이런 것도 좀 식힐 겸 이런 생각거리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음 시간에는 진도를 계속 나가야 될 텐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주변에 사로잡힌 어떤 벼룩 같은 삶이 아니라 좀 더 한 단계 더 깊이 또 넓게 생각을 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나를 속박하고 있는 틀이 뭔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걸 과감하게 깨고 나올 수 있는 용기와 그다음에 좀 더 인생을 좀 더 현명하고 그다음에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좀 더 편하게 생각하자. 내가 굳이 어떤 직업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편안한 내 삶의 궁극적 목표를 한번 생각해보자. 예,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